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건국리 섹시 뉴스입니다. 최근 기술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노화의 기전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노화는 지금 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노력을 통한 노화의 역행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호소 속에서 항노화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지모된 의학 지식을 배우고 전문가와 함께 내게 맞는 항노화 요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건국리 섹시 뉴스는 노화과학 전문 부서인 노화의 역행과 함께 노화과학 전문가 세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입니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염증 억제와 미토콘드리아의 교정을 통한 노화 해결 특집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최근 톡톡서로 대두하고 있는 노화의 역행의 저자인 베스베네 씨께서 간단히 책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노화의 역행은 인체의 신체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노화를 역행하는 항노화 비법이 있는지에 대한 원초적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노화와 관련해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의 화학적 변화와 모든 배상 과정을 일상생활에 빗대어 풀어내고 개별 신체 시스템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방식 개선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선사합니다. 네, 명확한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현서 전문가님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연서입니다. 네, 양현서 전문가님께서는 평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안티에이징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류 평균 수명은 최근 100년간 의료 발전과 위생 환경의 향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명 120세의 한계에 도전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분은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존슨 씨는 2021년부터 블루 불사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면 및 식단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장과 혈관, 근력 등의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많은 노력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약 5년의 토성 유전학적 나이 반전을 이뤄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100개 이상의 항목에서 존슨 씨의 생체 지표가 젊은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의 노화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현재 46세인 존슨 씨의 근육 및 지방 구성은 18세 정도의 나이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8세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늘려는 바에 브라이언 존슨 씨처럼 생체 노화를 늦추고 120세의 운동장수 시대를 실행할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노화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노화가 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원은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이잖아요. 혹시 미토콘드리아에도 좋은 미토콘드리아와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 반면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세포 호흡 과정에서 우리가 들숨으로 들이마시는 산소의 5%까지를 이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의 각종 질병과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존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노화 방지를 위한 치료법 개발에는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포 내에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인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런 원리에 따르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좋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여 체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18도 이하의 찬물로 냉수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추위에 노출된 인체가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생성하고 비축해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따뜻한 물로 체온을 먼저 올린 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냉수를 적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운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찬물 샤워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염증 치료를 노화 업체의 실마리로 보고 연구를 진행 중이신 홍석영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저는 노화업체를 위한 염증과학과 면역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염증이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반응 중 하나로 균이나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회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염증이 과도해지면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염증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는데 이 중 만성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불필요한 염증으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은 장기 산화 손상의 누적 또는 늙은 세포가 배출하는 신호 제거에 의한 면역 시스템의 과잉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처리할 것을 처리하려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 만성염증이 곧 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성염증의 해결 방안은 있는 건가요? 네,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티스 투여, 자극적인 음식 지향 등을 통해 장 점막을 복구해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항산화 효소 및 항산화제 섭취를 통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 염증의 해결까지 이어질 정도로 소행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류는 염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가 성행되기 위해서 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집단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 위해선 전문 인력, 예산 증대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또한 염증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염증 모델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로는 이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대체 방안을 더욱 널리 보급하는 것이 급한 과제인데요. 동물실험의 대체제로는 생체모사 장기집과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생체모사 장기집은 화학 주성 현상을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오가노이드는 삼성원 세포 집합체로 동물, 인간 간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확실히 염증 모델 개발과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네, 오늘 노화성 근감소증에 대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 알리기 위해 참석해 주셨는데요. 노화성 근감소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노화성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 그리고 근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후부터 시작되고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집니다.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노화성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성 근감소증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높은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의 수치는 나이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근육은 단백질을 촉진하여 근육 감소증에 이르게 하는 사이토카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근육 감소증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런 근감소증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근비대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은 노화성 근감소증의 대표적 원인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그리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 노화성 근감소증을 지연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군요. 일상에서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노화의 원인,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해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 가지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 섹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좋은 미토콘드리아랑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그 약간 모양이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운동 방법들이 실제로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질문 중간부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미토콘드리아랑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약간 모양이 다르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 설명해 주신 운동이나 찬물 샤워 같은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미토콘드리아와 나쁜 미토콘드리아 차이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단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느냐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찬물 샤워나 유산소 운동은 잠시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 활동이 증가가 돼서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신체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할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실제로 특수 활동을 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유산소 운동이 운동을 하면 전사 인자가 활성화되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가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단백질 발육이 증가해서 강소증, 그렇고 노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해결이 되셨나요? 이용홍이 김현수입니다. 그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신기능으로 ATP가 합성돼가지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활성산소가 배출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신기능보다는 그 이제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이론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나쁜 미토콘드리아 영향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미토콘드리아를 나쁘다고 이제 통칭을 하는 이유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주는 악영향이 주는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활성산소의 생성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많다 적다로 노화를 배추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어떤 그러니까 기능, 그 미토콘드리아 개개인의 그러니까 개수보다는 그걸 질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이 미토콘드리아 전체 개수보다 질이 중요하냐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거죠? 훨씬 기능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개수보다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